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튠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중국 연일 경제의 규제 폭탄, 차이나 리스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이 같은 상황 변화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중국에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서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게임이나 다른 업종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해왔어요. 저렴한 인건비 등의 이점이 많이 사라진 마당에 이 같은 거친 규제는 탈중국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2013년 72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43억 달러까지 줄어든 것도 이런 사정을 보여주죠. 중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의 24%,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접근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대표 실리콘밸리에서 순두부 식당 운영하면서 경영 LBC 배웠다고 하네요. 우리도 좀 전수해 주세요. 뜨거워진 증권주 시총 1위 경쟁, 미래 한국금융 2천억 원대 격차 초박빙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5조 5천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한국금융지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가 있겠죠. OLED 덕에 깜짝 실적, LG 디스플레이 고진감래입니다. 쭉쭉 좋아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월가도 논란 식적, 미국 빅테크 3총사 66조 원을 벌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올 2분기에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고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증가한 814억 3,400만 달러를 올렸고요. 월가 예상치 733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93.2% 늘어난 217억 4천만 달러를 거뒀고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의 2배를 벌어들인 것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1.3달러였습니다. 애플의 홀실적은 5세대 5G 이동통신 모델인 아이폰 12의 흥행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폰 12는 올해까지 해를 넘겨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2분기 매출 가운데 아이폰 판매용만 놓고 보면 총 39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또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애플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실조했다. 앱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등이 골고루 성장하면서 서비스 분야 매출이 작년 2분기에 비해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산 기자입니다. 인구 구조 넘은 교육시장, 교육 서비스 성장 스토리 분석 통했네요. 메가스터디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가스터디가 좀 올해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았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하네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브랜드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성인 교육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봤고요. 고학력 일자리 부족 등이 심화되면서 대학생 및 대졸자들이 편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각종 취업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수혜를 예상한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과 메가스터디는 상장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애플, 구글, MS 깜짝 실적 냈는데 왜들 웃지 못하나 머니투데이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방수현 헤드헌터 대표 일자리 메타버스로 기회 잡으세요라고 하네요. 메타버스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쌍용차가요. 회생 묘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평택 공장을 택지로 개발하면요. 부동산 가치가 쑥쑥 올라가서 좀 회생 가치가 놀라간다고 합니다. 평택 공장 부지의 용도가 변경됐고 땅값이 상승해 쌍용차의 유동성에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최근 자산 재평 개화를 통해 평탄 공장 부지 85만 제곱미터의 가격을 약 9천억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그러나 용지가 변경되면 현재 주변 시세에 따라 가치가 1조 5천억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중형 SUV J100 등 신차 및 정용 전기차 라인을 포함한 신공장을 평택시 외곽에 짓는다는 계획이고요. 쌍용차는 공장 이전 비용으로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어 신공장 건설 이후에도 수천억 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남게 되죠.
박형종 BHC 회장이요. 그 삼성전자 출신인데요. 지금 식품업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의 아웃백 인수, 단순 매도 아니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출신인 박 회장은 2012년 제네시스 BBQ의 자회사였던 BHC 치킨의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가 2014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트 그룹에서 BHC를 인수할 당시 전문 경영위로 다시 영입된 인물입니다. 그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827억 원에 불과하던 BHC의 매출을 지난해 4천억 원대 업계 2위 사업자로 키워냈죠. 그거 말고도 여러 식품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경영을 잘 하시네요. 대한제분이요. 천지향을 가지고 있는 헬스 밸런스를 인수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사업에 잘 진출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대한제분. 환영합니다. 헝가리 한 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상했어요. 네,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런 동향들은 계속 일어날 것 같기도 하네요. 기준금리 인상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홍화이는 성명에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추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고요. 헝가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과 5월 5.1%씩, 6월에는 5.3% 올라 중앙은행의 허용 범위 2에서 4% 상승을 크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네, 알파비나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